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들이 평생 하인으로만 알고 지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의 앞에 말 탄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그를 늘 부리던 상단 주인도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청년은 왜 하인으로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의 진짜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어느 상단에서 벌어진 조용하지만 놀라운 신분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끝까지 몰랐던 한 청년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이 강을 품고 강이 마을을 감싸 도는 곳이 있었습니다. 연화촌이라 불리는 그 고을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붙일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강물 위로 낙엽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곳에도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었고 사람들의 사정 또한 늘 고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백운상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상단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싣고 나르는 일꾼들, 장부를 들여다보는 서기, 거래처를 오가는 상인들. 아침이면 이른 분주함이 상단의 마당을 채웠고 저녁이면 긴 하루의 피로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 상단의 주인은 최대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눈매는 날카로웠으며 걸음걸이에는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 것을 일구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 자신도 언제부터인가 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완이 좋다고 했습니다. 거래에 빈틈이 없고 손해볼 일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칭찬이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무언가를 조심스레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당연한 것이었고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그의 입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하인들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그저 묵묵히 제 몫을 할 뿐이었습니다.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말할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단의 어느 가을 장터에서 한 청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장터는 늘 그렇듯 사람과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고 최대근은 거래처 상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흥정은 그런대로 되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통로를 지나치던 그때 한쪽 구석에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이었습니다. 빛이 바랜 회색 저고리에 낡은 바지, 집시는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어딘가 장터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손을 내밀거나 하는 법 없이 조용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대근이 걸음을 멈춘 것은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홀로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구구한 사정을 늘어놓거나 애처로운 빛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였습니다. 최대근은 잠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름을 물었고 청년은 서유찬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물음에는 먼 곳이라고만 했습니다. 최대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서는 일손이 필요했을 뿐이고 청년의 사연은 그가 관심 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정리나 하겠느냐? 품삯은 많지 않다. 유찬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유찬은 백운상단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나서는 법도 없었습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일을 찾아서 했고
다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내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기도 전에 상단의 창고 문을 열고 마당을 쓸었으며 밤이 깊어서야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를 낯설어 하면서도 딱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분이 낮은 것은 분명했지만 태도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천한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했고 이상한 것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를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상단의 늙은 서기 한 노인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수십 년을 장부와 씨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손이 느려진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그 일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찬이 장부 위에 놓인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자네 글을 배웠는가? 유찬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은 짧았지만 한 노인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배웠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유찬은 장부 정리를 함께 하게 되었고 한 노인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 청년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치들 사이의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고 어떤 항목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지를 오래 보지 않아도 짚어냈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것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재주가 있는 청년이 어찌.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유찬은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부 한 귀퉁이에 작은 숫자를 적으며 그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가리고 있었는지 한 노인은 그날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한 노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단의 다른 이들도 유찬을 조금씩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었을 때의 반응, 무거운 짐을 나를 때의 자세, 주인 최대근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눈빛.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숨기지도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찬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나온 길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려는 곳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조용히 웃거나 지나간 이야기라고 짧게 잘랐습니다. 그 짧은 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안개가 낮게 깔리는 아침이 늘어났고 상단 마당의 나뭇잎은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그런 아침마다 한참을 강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엇을 보는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화촌에 온 진짜 이유를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조용한 상단에 소리 없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물러가고 겨울이 문턱을 넘어오던 무렵이었습니다. 연화촌의 아침은 점점 차가워졌고 상단 마당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고 창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사람의 몸도 마음도 조금씩 굳어지는 법입니다. 유찬은 그런 계절 속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다른 하인들이 아직 눈을 뜨기 전에 그는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서리가 내린 돌바닥을 쓸고 창고 자물쇠를 확인하고 물통에 얼음이 얼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리 없이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부지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상단에는 저마다 제 몫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유찬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았고 마친 뒤에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바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칭찬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한 노인은 그 무렵부터 유찬과 함께 장부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가는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면 흐려졌고 손가락은 추운 날이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유찬이 옆에서 숫자를 읽어주고 받아쓰는 것을 도왔는데 그것이 차츰 더 깊은 일로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은 묵은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몇 해 전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중간중간 지운 흔적과 고쳐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장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말없이 넘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눈이 숫자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노인이 들여다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여러 장에 걸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감탄을 표현하는 대신 다시 다른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찬은 그것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이 깊어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이 한번 흔들렸고 바람이 창호지를 두드렸습니다. 한 노인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글을 조금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러나 이 청년이 장부를 읽는 방식은 글을 배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의 흐름을 읽고 전체의 균형을 짚어내는 것은 오랜 시간 그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있었는지 노인은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이유를 억지로 꺼내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닫혀버린다는 것. 한 노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찬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유찬이 꺼낼 때 꺼낼 것이었습니다. 상단의 다른 하인들 사이에서도 유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오갔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혹은 창고 한켠에서 쉬는 짬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저 사람 말투가 보통 하인과 다르다. 글씨를 쓰는 손이 예사롭지 않다. 주인 어른 앞에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는다. 저마다 한 가지씩 이상한 점을 꺼내 놓았지만 그것들을 합쳐도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찬은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해명하려 들지도 않았고 거리를 두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음이 오면 짧게 받아 넘겼고 일상의 이야기가 오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 하인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형은 고향이 어디요? 유찬은 잠깐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쪽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쪽에 어디인지 가족이 있는지 왜 이 먼 곳까지 왔는지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하인은 더 묻지 못하고 밥그릇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유찬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 너머로 달이 밝았고 강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새벽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다시 마당으로 나갔고 여느 아침처럼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최대근은 상단의 장부를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해의 거래를 정리하고 손익을 따지고 이듬해의 방향을 잡는 것. 한 노인이 주도하는 일이었지만 그 해에는 유찬이 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대근은 그 모습을 지나치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하인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색하지 않게. 한 노인은 유찬이 펼쳐놓은 장부를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낮았고 진지했습니다. 최대근은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하인이 장부를 볼 줄 아는가?
한 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듯 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잘 압니다. 최대근은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유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찬은 그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고 장부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황함 때문인지 아니면 익숙함 때문인지 최대근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대근은 유찬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길은 따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오래 살면 갖게 되는 눈, 사람을 볼 때 쓸모를 먼저 따지는 눈이었습니다. 유찬은 그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은 얼었다 녹기를 반복했고 상단의 마당에는 다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봄과 함께 이 상단이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무언가도 함께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 위의 배 한 척이 아직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불어났고 흘길은 질척해졌습니다. 상단 마당에도 빗물이 고여 발자국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인들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일을 했고 창고 안에는 습기가 스며들어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봄비는 꽃을 피우기도 했지만 사람을 지치게도 했습니다. 그 무렵 상단에서는 큰 거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백운 상단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거래였습니다. 먼 고을에서 들여온 직물과 도기를 한꺼번에 실어 강 하류의 큰 장터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물건의 양이 적지 않았고 그에 따른 품삯과 배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잘 되면 그해 이익의 절반을 건질 수 있는 거래였고 최대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는 사흘 뒤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싣는 일이 시작되었고 상단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짐짝들이 창고에서 강가로 옮겨졌고 뱃사람들이 밧줄을 점검했습니다. 유찬도 그 일에 섞여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숫자를 확인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목록을 대조했습니다. 말없이 했습니다.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대근은 강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이 배에 실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기대라는 것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잘 되면 상단의 빚을 일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빚이었습니다. 그것이 어깨를 짓누른 지 꽤 되었습니다. 배는 예정대로 떠났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불어 있었지만 뱃사람들은 익숙한 물길이라고 했습니다. 최대근은 배가 구비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한 번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길이 느려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이 불어 있으니 돌아오는 길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최대근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되어도 소식이 없자 상단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최대근이 보이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짐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근은 그것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소식이 온 것은 일회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래처 쪽에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흑투성이 옷에 숨이 넘어갈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짧았습니다. 배가 뒤집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이 크게 불어 물살이 거칠어진 구간에서 배가 중심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려있던 물건은 대부분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떠내려간 것도 있었고 가라앉은 것도 있었습니다. 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근은 그 말을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 너머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빛이 유난히 짙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최대근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들어갔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등잔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상단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러다 상단이 문을 닫게 생겼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에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었는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현실이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상단 마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그 침묵을 건드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인이 이런 자리에서 먼저 입을 여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최대근도 유찬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뭐든 들어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찬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잃은 물건 대신 산골 마을에서 나는 약초를 거래해 보시면 어떨까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약초라는 것이 생뚱맞았습니다. 백운 상단은 직물과 도기를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약초는 다른 결의 물건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거래하자는 말이 뜬금없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초라고? 유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양에서 약초값이 크게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길었고 봄병이 돌면서 약재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약초가 남아있고 한양에는 그것을 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최대근은 한동안 유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심이었는지 피곤함이었는지 아니면 달리 기댈 곳이 없어서 생기는 그 특유의 기울어짐이었는지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정보를 어디서 들었느냐? 유찬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예전에 길을 다니며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대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믿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은 때로 가장 작은 것에 기댑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여유가 없을 때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대근에게 그날 밤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단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로 사람을 보내고 약초를 거두어들이고 한양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법을 몰랐고 한양 상인들과의 줄을 잇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유찬이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약초를 얼마에 사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빠른지, 한양 상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는 묻기 전에 먼저 말하는 법이 없었지만 누군가 막힌 곳에서 멈추면 어느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다니며 들은 이야기라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약초의 이름을 알았고 가격의 흐름을 읽었고 거래의 방식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길에서 주워 들을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한양의 상인들은 약초를 받아들였고 값은 유찬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상단으로 돌아온 돈은 잃어버린 것을 다 메우지는 못했지만 문을 닫아야 할 위기는 비껴갔습니다. 최대근은 그 결과를 받아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유찬이라는 이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는 그저 일손이 필요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름한 옷, 낡은 집신, 조용한 목소리.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상단 사람들 사이에서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유찬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상한 하인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조용하고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가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찬은 그 변화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먼저 일어났고 밤이면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밥상에서 자신의 공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최대근에게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저녁 강가에 혼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을 한 노인이 먼 곳에서 보았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유차는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강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며 한 노인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먼 곳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아직 돌아가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 답이 이 조용한 상단 안에서 오래도록 물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머지않아 찾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래가 성공으로 마무리된 뒤 상단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종류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다시 제일로 돌아갔고 마당에는 다시 일상의 소리가 채워졌습니다. 짐을 나르는 소리, 장부를 넘기는 소리, 창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겉으로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찬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상한 하인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조용하며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약초 거래 이후 사람들은 유찬이 말을 꺼낼 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식하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운 변화였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대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유찬을 불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렀습니다. 유찬이 들어오자 그는 장부 한 곳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유찬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어느 항목에서 계산이 틀렸는지를 짚어냈습니다. 최대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웠는가? 유찬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최대근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았고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 고른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장사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후자였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 최대근은 유찬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상인이 왔을 때 자리에 두었습니다. 멀리 심부름을 보낼 때 유찬을 택했습니다. 단순히 짐을 나르는 하인이 아니라 눈과 귀가 되어 다녀오길 바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유찬은 그것을 알면서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상단 사람들이 진짜로 유찬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다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봄이 끝나고 초여름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거래처 중 하나인 도기 상인 박 씨와 최대근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납품한 도기 중 일부가 깨진 채 도착했는데 박 씨는 운반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했고 최대근은 처음부터 흠이 있었던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사이였지만 돈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다툼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쪽이 크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한쪽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그때 유찬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나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가져오겠다고 하더니 두 사람에게 각각 건네며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자연스럽고 조용했는지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멈추었습니다. 유찬은 그 사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깨진 도기가 몇 점인지 확인하고 운반 경로와 날씨를 짚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길이 험했는지 물었고 도기를 싼 지폐 상태도 살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느새 유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결국 손해를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돌아가면서 최대근에게 말했습니다. 저 하인이 보통이 아니구려. 최대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유찬의 뒷모습을 좇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단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저마다 한 가지씩 꺼내놓았습니다. 글을 아는 것, 장부를 읽는 것, 약초 거래를 꿰뚫어 본 것, 그리고 오늘의 일. 하나씩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 안에 모두 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내 하인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저 양반은 어디서 온 사람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노인은 그 물음을 듣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물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품고 있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찬의 말투, 유찬의 손, 유찬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것들은 제각각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노인은 유찬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부 정리가 늦어진 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고 촛불이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 노인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예전에 큰 집안에서 살던 것 아닌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찬은 그 말을 듣고 붓을 멈추었습니다. 잠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가 대답보다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강이 있었고 강 너머에 먼 산이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 안에서 노인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라는 말은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촛불을 들여다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인지. 그 물음들이 촛불처럼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지만 크게 타오르지도 않는. 여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여전히 아침에 먼저 일어났고 밤에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단 안에서 그를 둘러싼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최대근의 눈빛이 달라졌고 한 노인의 침묵이 달라졌습니다. 유찬은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강가에 나갔습니다. 해가 채 뜨기 전이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물가에 서서 먼 강 하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뒤집혔던 그 방향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가 안개를 걷어낼 무렵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상단 쪽으로 걸어오는 발걸음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상단 어귀에서 그가 멈추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탄 사람들이 마을 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무리는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찬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어떤 빛이 스쳤는지 가까이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상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러나 그 말 탄 사람들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와 그것이 이 조용한 상단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 탄 사람들이 상단 어귀에 멈춰 선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3시였습니다. 모두 긴 길을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의 옆구리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사람들의 옷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친 기색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그들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오래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당도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상단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그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치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가 최대근에게 알렸습니다. 최대근이 마루로 나오던 그 순간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내가 마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곳에 서유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공중으로 퍼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서유찬. 그 이름을 저렇게 큰 소리로 저렇게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서로를 향했다가 이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창고 쪽이었습니다. 유찬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짐짝 하나를 옮기려다 멈춘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목소리가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강가에서 말 탄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잠시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많은 것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찬은 천천히 짐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마당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누가 비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찬은 말 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서유찬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 오래 눌러왔던 것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찬 앞에 서더니 깊이 몸을 굽혔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절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두 사람도 따라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참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단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창고를 쓸고 장부를 들여다보던 그 청년이 하인들과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무거운 짐을 날랐던 그가 도련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대근은 마루 끝에 선 채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지나갔는지는 가까이 있던 사람만이 알았을 것입니다. 사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찬은 원래 남해 지역에서 대대로 큰 상단을 이끌어온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이름은 이 지역에서도 들어본 사람이 있을 만큼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상단이었고 유찬의 아버지 대에서 더욱 크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일이 생겼습니다. 거래에서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래 믿어온 사람에게서였습니다.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산이 사라졌고 신용이 흔들렸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그것이 다 정리되었을 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찬은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집안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으키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고. 높은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래에서부터 보고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신분을 숨겼습니다.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백운 상단의 최대근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고을을 선택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내의 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울었다가 날아갔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유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찬은 사내의 말을 듣는 동안 고개를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잠시 조용히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유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물음의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큰 집안에서 살던 것 아닌가 하고 물었을 때 유찬이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최대근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유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주인과 하인으로 마주하던 두 사람이 지금은 다른 무언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근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집안 사람이 왜 하인 노릇을 했단 말인가?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 한마디 안에서 고요하게 되짚어졌습니다. 유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장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많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일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닿는 곳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마음에 걸리는 말로 남았을 것입니다. 최대근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평생 사람을 쓸모로 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사내 셋은 상단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차는 저녁 내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고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길었다는 것은 불이 꽤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짐을 날랐던 그 청년이 도련님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막내 하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달랐던 거야.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를 것이 없었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노인만이 일찍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오래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오래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유찬이 처음 장부를 들여다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손가락 하나 짚지 않고 숫자들 사이를 읽어내던 그 눈이, 그것이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꺼낼 때가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유차는 오늘 스스로가 아니라 불려온 방식으로 꺼내어졌습니다. 그것이 유찬이 원하던 때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상단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아무 일도 없는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의 고요였습니다. 물이 잠시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유찬의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이 상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오래 참아온 그 길을 어느 방향으로 열어갈 것인지, 그 답은 내일 아침 혹은 그 이후에야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단 마당에는 여느 때처럼 햇살이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보고 들은 것들이 아직 각자의 안에서 가라앉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유차는 그날 아침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통을 확인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조용히 멈추었다가 다시 제 일로 돌아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유찬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것조차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유찬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최대근이 유찬을 불렀습니다. 사랑방이었습니다. 평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쓰는 방이었습니다. 거래처 상인을 맞이하거나 상단에 큰 결정을 내릴 때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유찬이 그 방에 들어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대근 혼자였습니다. 그는 유찬이 들어오자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인에게 자리를 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대근은 그것을 의식하는 기색 없이 자리를 가리켰고 유찬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최대근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을 부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이 익숙했고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게 되는구나. 유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근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겠지. 그 말은 최대근이 평생 잘하지 않던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 그것이 얼마나 어색하게 나왔는지 방 안의 공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날이 서 있는지는 듣는 사람이 알아서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대근은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배웠다는 것이 어떤 배움인지,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유찬이 그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대근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지 않는 부분이 말하는 부분보다 더 크다는 것도. 그는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언제 떠날 생각인가? 유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안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고향 쪽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으니 방 안이 조금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이 각자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느꼈을 것입니다. 유찬이 떠난다는 소식은 금세 상단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막내 하인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창고 뒤편으로 혼자 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조금 달라 보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날 저녁 상단 사람들이 유찬 주변으로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일부러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다 보니 어느새 모두가 유찬에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이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찬은 그 자리에서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받았고 웃어야 할 때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작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조용히 들어온 것처럼 끝도 조용히 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는 동안 한 노인이 유찬 옆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고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유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맞았습니다. 알아보셨다면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있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져가는지 그 전부를 노인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유찬이 떠나기 하루 전날 아침 최대근에게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단의 하인 하나가 실수를 했습니다. 크지 않은 실수였습니다. 물건을 옮기다가 도기 하나를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최대근의 낯빛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버리거나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최대근은 달랐습니다. 굳어지려는 낯빛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인은 이미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최대근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최대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차는 그 장면을 창고 쪽에서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 아주 짧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말로 옮기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유차는 홀로 상단 마당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창고 문을 짚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이 마당에서 별을 올려다본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별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상단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의 안에서 조용히 지나갔을 것입니다. 새벽에 혼자 빗자루를 들던 아침들, 한 노인과 촛불 앞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던 저녁들, 강가에 혼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던 밤들. 그것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치는지, 사람이 어떻게 버티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기대는지. 그것을 그는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사라는 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일이라는 것을, 그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가 이곳에서 가져가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마당을 다 걷고 나서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올 때처럼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방 한쪽에 두고 그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눈앞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다시 세워야 할 것들. 그 모든 것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가볍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상단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서 내일 아침 유찬이 이 마당을 걸어나가는 순간 이 상단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남겨질 것이라는 것을 잠들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간밤에 바람이 불었는지 마당의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깨끗했습니다. 이런 날씨를 길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루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차는 아마 후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은 이미 전날 밤에 다 꾸려두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처음 이 상단에 들어올 때와 다르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가져온 것도 없었고 따로 챙긴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는 빈 무게였고 나갈 때는 찬 무게였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방 한쪽에 두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떠나는 날이었으니 더더욱 시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던 대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시작해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 대문 쪽까지. 빗자루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씩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마루에 나와 앉거나 문가에 서서 유찬이 마당을 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유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었습니다. 끝까지 다 쓸고 나서 빗자루를 제자리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작별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넉넉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을 맡은 여인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반찬이 하나 더 놓였고 밥이 조금 더 담겼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유차는 그 밥상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상단에서 먹는 마지막 밥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먹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노인은 유찬의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밥상이 끝날 때 노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몸 잘 챙기게. 유찬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 앞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던 밤들,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침묵들, 끝내 묻지 않았던 물음들. 노인은 밥상을 물리고 나서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내 셋이 말을 끌고 나왔습니다. 유차는 보따리를 들고 마당에 섰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였습니다. 크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최대근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유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이 며칠 사이에만 몇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그것은 달랐습니다. 최대근의 얼굴에 평소의 그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사람에게서 가끔 보이는 어떤 부드럽고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찬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유찬이 받아들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묻지 않았고 최대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고 그냥 건넨 것이었습니다. 유찬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백운 상단은 앞으로 더 크게 될 겁니다. 최대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아껴주시면 말입니다. 그 말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꾸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떠나면서 남기는 말이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어떤 뜨거운 말보다 더 오래 남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최대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려다가 또 닫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먼저 하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유차는 그것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을 타기 전 그는 한 번 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고, 마루, 우물, 처마. 아침 햇살이 그 위에 고루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끔 만나게 되는 짧지만 진한 시간을 보낸 곳. 그는 말에 올랐습니다. 상단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한 노인, 막내 하인, 부엌의 여인, 그리고 이름을 미처 다 외우지 못한 얼굴들. 그 모두를 잠깐씩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최대근이 갑자기 돌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모두 함께 밥을 먹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최대근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굳어버린 근육을 처음 움직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웃는 사람도 있었고 입을 가리고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막내 하인은 눈가가 붉어지면서 웃었습니다. 유차는 말 위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밖이었습니다.
길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아주 잠시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웃음이 아직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최대근도 굳은 얼굴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유찬과 잠깐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유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길이 이어졌습니다. 연화촌의 아침 햇살이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유찬은 앞을 보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것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흙길 위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 연화촌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운 상단의 마당에는 오랜만에 밥상이 크게 차려졌습니다. 주인과 하인이 한마당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사람도 있었고 자리를 잡고 나서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밥그릇만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밥상이 시작되자 그 어색함은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냈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최대근은 그 가운데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웃을 때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 같았지만 이 상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가끔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날 저녁 밥상 앞에서 평소와 다르게 웃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알았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상단이 달라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밥상이 파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마당에는 달빛만 남았습니다. 한 노인이 홀로 마루에 앉아 그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찬이 떠나면서 남긴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상단에서 보여준 것들이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함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빠르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신분이 높든 낮든 그것과 상관없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것이 유찬이 이 상단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달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백운 상단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대근은 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하인이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낯빛을 굳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상인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사람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상단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으니 상단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쌓이고 쌓여 백운 상단을 전보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유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상 자리에서 혹은 일을 마친 저녁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오르면 꺼내는 이야기였습니다. 막내 하인은 몇 해가 지나도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웃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그냥 이상한 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몰랐다고. 한 노인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말없이 웃었습니다.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유찬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알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촌의 봄은 여전히 강가에서 시작되었고 가을은 산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상단의 간판은 조금 더 낡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보다 조금 밝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상단에 도련님이 하인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왜 하인 노릇을 하겠느냐고. 그러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사를 배우러 왔다고.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러 왔다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연화촌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옛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듣는 사람의 가슴으로 조용히 건너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인으로 들어왔던 한 청년이 조용히 떠나가던 그 아침, 백운 상단의 마당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돈도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가장 큰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따뜻한 옛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한 밤에 듣기 좋은 옛 이야기로